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5월 31일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5월을 어떻게 정리해 봐야 할까요? 두 프로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 YC는 상한가, 그리고 DI가 VI가 발동되면서 지금 반도체 내에서는 일부 종목에만 좀 쏠린 모습도 그려지는데요. 이 속에서 외국인 순 매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좀 보이니까 일단 조금 압박이 좀 가해집니다. 그리고 삼성 SDI 등등 보이고 이번에는 순 매수를 보니까요.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삽니다. 뭐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체크는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방향이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나눌 거리는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청원 PB님, 지금 반도체는 확실히 선별적 움직임이 뚜렷한데 이런 투톱의 갈림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큰 틀에서 6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소외되는 모습이 꽤나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반도체에 대한 힘이 상당 부분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기저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변수는 역시나 국제 수익률이 소폭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는 게 결국에는 이런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악화를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1분기 기준으로 실적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잘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밝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까지 다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 선별적인 움직임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오늘도 역시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전체가 결국에는 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진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대까지 진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역시 반도체는 우리에게는 주력 산업인과 동시에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지금 당장 얻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결국 우리의 많은 반도체 기업도 수혜를 얻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저는 반도체 당연히 우리가 저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조금씩 가격 메리트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반도체 많은 기업들, 적어도 1월부터 3월까지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던 많은 기업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고 말 그대로 기간 투자만 한다면 충분히 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죠.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를 논하기엔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 우리 차 의원님께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했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20만 원, 원래 21만 원까지 고점 만들고 그게 한 3거래일 전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19만 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일단 오늘 얘기 많이 나왔었던 것이 어제 이 시간에 SK 관련해서 그 소송 2심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영향 떼놓고 봐도 되는 건지가 가장 주된 화두일 것 같은데요. 어떤 평가 주실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네. 것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SK를 판다라면 SK 이제 리밸런싱이지만 이게 둘 다 판다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오늘 MSCI 리밸런싱이 들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MSCI를 추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올라온 걸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비중을 좀 덜어내고 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개편한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조절,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뭐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러한 수급은 오늘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리밸런싱이니까. 기관들이 산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걸 좋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그 의미는 기관의 순매수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모습이죠. SK하이닉스가 지금 3일 연속 음봉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좀 자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조금 전부터 밑꼬리를 살짝 달았죠. 그와 동시에 주 SK가 상승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주 SK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시간에 SK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밑꼬리를 좀 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1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을 일단은 뭐 분할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3심이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근데 1, 2, 3심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필요하죠. 1심과 2심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판단에 대한 거고 3심은 2심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3심에 가서 이걸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예. 3심은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법원이 인정한 여기서 35% 정도의 그 인정이 되는 거 안 되면 다시 1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깎아주거나 하는 게 3심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오너가의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의 어떤 능력과 도덕성을 보라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SK그룹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SK그룹 전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호불호를 논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SK를 추격하는 것도 그렇고 SK하이닉스를 불안해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최소한 SK하이닉스가 이제 지금은 SK텔레콤보다는 더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라줘야 된다면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둘 다 뭐 SK그룹의 이제 모태이고 상징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업황이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좋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이 외부적인 리스크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우리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있는 것이 하미바다치와 이스페타시스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SK하이닉스, SK그룹 자체에 대한 재편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1조 4천억이라는 금액, 하루 이자만 2억이고요. 연간 이자만 650억입니다. 빨리 해결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일단 실적 호전주로 믿어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투톱은 대기라면 잘 버티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매수 관점 열어놔도 괜찮아요? 여전히 이 업황이 좀 살아있는 예.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라는 것들이고 오히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재료가 좀 달라졌죠.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오히려 몸값이 올라가 버린 거고 이스페타시스는 본업으로 지금 저렇게 왔는데 새롭게 공장 가동되는 부분에 대한 밸류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권가들이 계속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증권가 리포트를 결코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펀드 매니저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는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너 이거 왜 샀어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있는 거야 됩니다. 그때 가장 제출하기 좋은 게 뭐죠?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커버리지를 게시했다라든지 증권사 리포트가 끊임없이 좋은 얘기를 한다라면 뭐 거기에 이제 펀드 매니저가 호응한다라면 가장 매수하기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리포트가 안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펀드 매니저가 선뜻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지만 결과가 나빴을 때는 리포트도 없는데 왜 샀어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리포트가 안 나오는 업종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관이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무리 업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애둘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리포트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 중인데요. 지금 YC 상한가 자리 지키고 있고요. DI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순매수단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 자리하고 있는데 거래대금 쪽에서도 역시나 3위단에 YC가 자리하고 저 여기 프로에시선 들어오기 전에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테스트 쪽에 있어서도 사실 리포트 발로 인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HBM 산업에서 테스트 공정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정환 PB님은 어떠세요?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탑픽은 YC, 차 선호주는 테크인, DI였는데 YC는 정고 넘어서 이제 쭉쭉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차 선호주 단이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더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검사 장비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잘 가는 친구들이 더 갑니다. 반면 못 가는 친구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달리는 말에 가급적 올라탈 것을 권해드리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많은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한 많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관심 있게 지켜보심과 동시에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기업들은 업황이 소폭 개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이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꽤나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그러한 훈풍이 도는 섹터는 지금 대표적으로 화장품이죠. 네. 말 그대로 계속해서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가운데 실적이 완만하게 잘 나오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가급적이면 홀딩 전략으로 시간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죠.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환 PB님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탑픽은 사실 없으신지도 궁금한데 네. 예, 뭐 좀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유가 사실 YC나 DI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큽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음과 동시에 저도 이 종목에 관심이 참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해당 종목의 흐름을 체크를 하는데 조금 빠지면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도 장중에 4% 정도 이렇게 낙폭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다 말아 올립니다. 이건 밑에서 기다리는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고요. 5월 28일 날 45,200원 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다음 달에 빠르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셋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늘 덜 올랐지만 우리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있다고 보여지는 테크윙을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PB님께서 쭉 추적하셨던 종목 테크윙 계속 관심 있게 볼게요. 자, 차 의원님 코멘트 한번 더 받아볼게. 지금 이제 우리도 계좌 리밸런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비반도체 쪽 순환 많이 도는 쪽이 더 나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 바람이 불면 네. 핵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 때 뭐 핵심은 굳건하게 버티는 거고 주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거죠. 바람이 불 때 제가 바람에 밀리겠습니까? 앵커께서 밀리겠습니까? 당연히 체중이 빠지는 앵커께서 밀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주도주는 이게 더 하는 겁니다. 더 되는 겁니다. 주도주를 저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 주도주 그 바람에 안 밀리는 근거는 뭐죠? 저는 몸무게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매출과 실적. 이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을 봐야지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많이 빠진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전 테스트 장비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테스트 장비라는 것은 HBM 쪽에 이제 되는 부분인데, 자, 반도체를 테스트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가 공정 과정에서 착착착착 컨베이어 벨트가 쏟아지면 요걸 하나 집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잘 되냐 이렇게 보는다라는 생각은 아니겠죠. 이것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반도체가 착착착 쏟아지면 그거가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서 검사 장비에 들어가서 작동되는지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전자동화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후공정에서 또 한 가지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에 불량품이 나오면 그 불량품을 버릴까요?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 수리해서 다시 내보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후공정 속에 있어 테스트 장비들은 굉장히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반도체를 본다라면 반도체가 이렇게 다 또 동일하게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검사 장비라는 고형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고형은 이제 검사를 이제 3D로 하는 건데 이게 반도체 라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형 같은 경우에 한 160여 개 정도의
그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럴 정도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면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두산 테스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테스나 주가는 바닥인데요. 두산 테스나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AP용 반도체에 대한 검사 이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영이 160개 정도의 거래처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장비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이 현재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차라리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안 붙고 현재 지금 관심권이 없는 부분들인데 테스트 장비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끌고 간다라면 그리고 실적이 있는 기업체를 끌고 간다라면 이렇게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 두산 테스나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두산 테스나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 지금 시선 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차익 욕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궁금해지는데 먼저 우리 차 의원님 의견 듣고 그리고 나서 이청원 PB님 의견 들어볼게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단에도 삐아 이렇게 신규 상장이지만 화장품으로 엮이면 굉장히 잘 가요. 지금 차익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차익을 하면 누군가가 또 사서 계속 우상향을 가는 건지 아니면 오버슈팅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더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차익을 실현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야, 너무 올랐는데? 너무 올랐는데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내내 받은 질문입니다. 너무 올랐는데? 너무 올랐는데? 그때 제가 드린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죠. 네. 매도 신호가 나온다라는 건 차트가 꺾인 거예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깨졌나요? 안 깨졌죠. 아니요.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파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죠.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이 20만 원에서 만약에 18만 원 정도 되면 차트가 깨진 걸로 나오죠. 내가 20만 원을 팔았어야 되는데 18만 원을 어떻게 팔아? 이것을 걱정하셔서 미리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내줘야 되는 거죠. 20만 원에서 18만 원 빠지면 그때 파는 거지 지금 19만 원을 팔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불을 붙인 이유는 또 다른,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이동평균선을 안 깼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템버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템버거가 뭐죠? 10배 수익 아니에요. 10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저도 빨간불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벌렁거림에 대한 조금의 위안은 조금 내주면 된다. 우리 속담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치밥. 다른 사람 좀 먹어야죠.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 기사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장 규모를 비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화장품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 트리가 큰데 미국 화장품 규모가 163조로 오늘 나왔고 우리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것이 1조 5천억입니다. 자, 163조 중에 애게 3조도 아직 못했어요. 1조 5천억 수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장품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면 시장이 몇 배가 커지는 거죠? 160배가 커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늘 언론에 나왔다라는 부분, 160조 대 1조 5천억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개념을 한 10배죠. 10배 정도 이제 100배 늘어나네요. 100배 늘어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방이 확 열려져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안에 물론 파동은 있겠죠. 하지만 추세는 쭉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 계속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청원 PB님, 화장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환이 돌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오늘 의류가 강했죠. 뭐 한세실업 얘기도 있었는데 여행, 카지노까지 확산해서 지금 좀 맥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지속성이 좀 짧을까 봐 이쪽에 또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죠. 이청원 PB님 어떤 뷰로 보시는지와 탑픽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의류와 여행, 카지노 전반적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는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의 화장품처럼 계속해서 불을 뿜기는 꽤나 어려울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1분기 기준으로 화장품 섹터가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단순하게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거 못지않게 기존의 매출 채널을 이제 완전히 바꾼 거죠. 중국향 매출에서 조금씩 탈피하고 북미나 일본향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반면 지금 보이고 있는 뭐 의류나 여행,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슈에 따라서 조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여행은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는 가운데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성수기라는 거 역시나 좋긴 좋습니다. 네.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모든 섹터들 중에서 다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카지노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1분기 GKL의 실적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더군다나 관광 성수기 뭐 한 6월, 7월 이 정도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맛있는 걸 먹고 재미난 걸 보고 또 사고 노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지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화장품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수익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1차적으로 카지노로 저는 꼽고 싶고요. 카지노의 1분기 실적 개선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가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나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현재 가격대 14,000원 정도인데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파라다이스를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다시 이제 윗방향 그려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정기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이 좀 담는 걸까요? 오늘 좀 가장 많이 담던데. 자, 차 의원님 그러면 이제 뭔가 뚜렷하게 뭔가 명확화되는 비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대 실어봐도 괜찮을까요? 신재생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순환매가 이제 도는 예.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지코치 좀 뚫어줘야 되는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 모습으로 현재 보이거든요. 오늘 일단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못 뚫고 거래량 밀리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조금 뭐 다들 좋게 팔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한번 현금을 좀 챙겼다가 다시 밀리면 사는 모습.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저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것은 이격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갭을 뜬 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그 책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거 현실에 적용하셔야죠. 갭으로 뜬 건 어떻게 되죠? 갭을 매우 네.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격도가 벌어졌다? 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책에서 공부하면 책 중간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적용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쉬었다가 보자로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원 PB,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